그래서 전쟁의 책임은 분명히 러시아한테 있는 것이고 전쟁으로 어떤 거를 교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토를 침략해서 자기네 영토를 지금 만들어버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너무 빠져들고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난민들 돕다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 소수민족들을 차별적으로 동원한다든가 사실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예. 또 그러면 소수민족들도 차별적으로 좀 징집하면서 맞습니다. 좀 그 안에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랴트도 그렇고요. 뭐 사하도 그렇고 저쪽 야쿠트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 인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랴트처럼 우리 몽골인 우리와 되게 비슷한 그 사람들도 많이 동원이 됐지만 특히 이제 조금 덜 구분이 되는 그러나 러시아에서 가장 러시아인들이 차별을 하는 카프카스 지역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체첸이라든지 그 카프카스 산맥 바로 위쪽, 그러니까 바로 밑에는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독립한 나라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체첸이나 독립하지 못한 북카프카스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게스탄, 체첸, 오세티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생소한 지역인데, 네, 그런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거의 다 무슬림이고요. 네. 러시아에서 가장 러시아인들이 싫어하는, 차별하는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가 필요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전투 능력도 뛰어나고 특히 체첸에 지금 친러시아 대통령, 체첸 대통령 람잔 카디로프라는 사람이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체첸인들은 이제 대규모로 지금 특히 체첸인들이 아주 잘 싸우는데요. 이 사람들 이제 우크라이나에 많이 보내서 이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그 용병 그룹과 쌍벽을 이루는 무자비함으로 유명한 집단입니다. 다만 지금은 바그너 그룹이 압도적으로 그 흉악범까지 대거 동원해서 지금 곳곳에서 참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소수민족들이 이제 그렇게 훨씬 비율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징집이 됐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해외로 난민으로 빠져나간 사람 중에도 사실은 러시아인 몇십만이 나갔다 하지만 상당수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이 많았습니다. 또 대부분 이들은 가난합니다. 징집에 응하면 이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족한테라도 돈이 가게끔 또 자발적으로 징병에 응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굉장히 차별적인 어떤 그런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그런 혹은 뭐 가장 위험한 데는 소수민족을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러시아 안에서도 가난한 지역 사람들이 이제 거의 훈련도 못 받은 채 강제로 징집이 많이 돼서 전선에 내보내지는데 보시면 뭐 웃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이제 뭐 세뇌당한 사람도 있겠고요 물론 하지만 이제 돈 때문에 기꺼이 이제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동부전선에 거의 속된 말로 갈아 넣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끔찍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좀 또 안 나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합법적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이미 러시아 국적을 딴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은근슬쩍 군사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다시 너 6개월이라도 갔다 와라. 안 그러면 너 국적 박탈하겠다. 이런 협박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보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아마 아직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렇게 불법으로 와 있는 이제 요즘 이제 미등록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서 너희 이제 6개월만 복무하면은 국적을 주겠다. 가족도 올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입대한 사람들도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쨌든 굉장히 야비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자신의 부정의한 전쟁을 계속 이끌어가는 이런 양태가 이것도 가장 파시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가 정치 세력화되고 선거 과정을 통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예 파시즘적 요소들을 많이 갖고 와서 거의 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요번에서도 파시즘 먹힐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다 가짜 뉴스지만 미국이 거기에 핵실험실을 준비하고 핵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비밀 이런저런 화학 무기도 좀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핵 무장을 하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그들을 선제 타격, 예방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한 거 아니겠느냐. 끔찍한 일을 당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치 정권을 빨리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과 거짓 뉴스로 완전히 지금 장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끊임없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헷갈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파시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외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파시즘이 당한 나라는 자기네는 거 지금도 끊임없이 파시즘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뭐가 다른 것이고 뭐가 이게 진짜 다른가? 진짜 그것이 이게 파시즘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제 기가 막히게 그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다르다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초기에 정말 황당한 얘기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짜 그 공포를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처음 예를 들면은 뭐 전투모기라 그래갖고 모기의 그런 화학물질을 모기가 그런 화학물질을 가진 모기를 동물에 날려보내갖고 그런다. 그 전투모기라는 것도 있었고 그것도 또 상원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하죠.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러기 같은 기러기가 아니라 그 비둘기인가? 하여튼 그런 조류에다가 핵 그 물질을 묻혀갖고 러시아로 보낸다. 그래서 기러기라든지 거위인가? 거위였다. 거위 이제 그런 것도 버젓이 나오더라고요. 러시아 방송에서 거위에다가 핵 물질을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었는데 그런 뉴스에 이제 러시아 뉴스가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안 봤었는데 우크라이나 방송에서 자꾸 그걸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위들 날라라 동쪽으로 막 이렇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이제 너무 얼토당토 없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러시아 내부의 파시즘화 경향, 그리고 예. 소위 나치화 경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긴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옛날에 우리가 러시아 그랬을 때 2000년대 중반쯤까지 기억이 하는 게 스킨헤드에 의한 무슨 뭐 한국인 유학생 구타, 뭐 살해 이런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걸로 조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러시아에서 놀랍게도 러시아는 독일 나치 파시즘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무려 2,700만 명이나 되는 구소련 사람들이 이제 사망한 그럴 정도로 나치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러시아에서 이제 그런 스킨헤드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킨헤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게 꼭 엄청나게 뭐랄까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선동가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당시 이제 그 소련 사회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이제 그 실업 상태에 빠졌다는 그런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개혁의 성과를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몰락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이제 가난한 층 중심으로 이제 어떤 좀 그런 불만을 폭발시키는 그런 청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교묘한 선동과 결합되면서 이제 외국인이 우리 걸 뺏어가고 있다 이런 그런 논리에 이제 많이 동조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이제 스킨헤드 조직들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킨헤드 조직이 처음에는 약간의 좀 뭐랄까요, 불량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혹은 실업에 빠진 사람들이 불만을 이제 해소하는 방식으로 특히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점점점 이런 유색인종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반감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추후에 그런 소위 좀 지식인층이나 뭐 학생들 중에 그런 우파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극우적인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을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조직이 다양해지고 커지고 정말 많은 지역에서 위험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른 날도 아니고 히틀러 생일이 4월 19일인가 저도 그때 유학하면서 알게 되는데 그날은 이 소위 이제 유학생들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그 학교에서 유학생들한테 절대로 학교에 오지 마라. 휴교령을 내릴 정도로. 왜냐하면은 그 히틀러 생일날을 일종의 기념을 하면서 각종 스킨헤드들이 이제 외국인들을 공격할 것이다.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정말 황당한 히틀러에서 이런 고통을 받았던 나라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다른 집단이 등장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독일식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각종 이제 뭐 러시아 민족주의, 애국주의자들이 등장했고 그 중에는 단순히 러시아 애국주의가 아니라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또 러시아 또 정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어떤 그 소위 정교 파시즘이라는 것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정리하자면 그런 독일 나치즘을 추정하는 집단에서 그 다음에 그들과 대비되는 이제 러시아 민족주의 혹은 슬라브 민족주의 혹은 뭐 정교 파시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도 빚고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서로 간에 그런 뭐 엄청난 갈등이 빈다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합이 좀 하나로 수렴돼서 러시아 only for Russians 이런 러시아인만을 위한 러시아라는 그런 연합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추후에는 그 외국인 그 소위 노동자에 반대하는 운동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는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념으로 뭉친 그런 조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이건 잘 안 밝혀져 있는데 이 크림이나 돈바스 지역에 2013년에 본격적으로 병합하기 훨씬 전에도요 러시아 국적을 가진 러시아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또 크림 돈바스뿐만 아니라 이제 조지아나 이런 데도 이제 유사한 단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미 그 지역 사람들한테 반독립 상태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아예 루블 통용하게 하고 예, 자기네 경제권을 이미 흡수시켰고 그다음 국적을 다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권을 이제 러시아 여권을 갖고 있었죠.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예,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데도 러시아 여권을 갖고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하나의 예고 또 이제 그 지역의 본토에 있는 이 극우주의자들을 대거 그 연방보안국과 협력 하에서 이 지역을 들여보내서 본격적인 무장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런 뭐 불만들은 이제 이렇게 북돋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동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쟁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이제 뭐 소수민족화돼서 뭐 탄압을 받고 착취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뭐 분노 이렇게 보통 러시아가 프로파간다 하는데 좀 다릅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그 러시아에서 과거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뭐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자국 그 민족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뭐 우크라이나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런 과정이 굉장히 늦었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도 친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조금씩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이 러시아계가 이제 단순히 소수 민족으로 전락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소련 때 지배 민족으로서의 위치가 자꾸 침식이 되니까 그 권리가 침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생기고 반발이 생긴 것이죠. 근데 그래도 다른 지역 같은 데서 그런 스스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고 이제 우리는 이런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국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해 왔는데 러시아가 특히 우크라이나는 여러 필요성 그들이 얘기하는 뭐 우크라이나 무슨 이상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크라이나의 땅을 상당수를 가져가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 러시아계를 적극적으로 동원을 하고 선동을 한 것이죠. 라고 하는 그 가장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엄청난 그 하이브리드 전 중에서도 이 프로파간다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마치 러시아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과장되거나 만들었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그냥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못 이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며칠 전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많거든요. 가령 지난 8년 동안에 양쪽이 다 돈바스를 러시아가 먼저 돈바스를 침략을 해서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쨌든 그 양쪽이 서로 치고받는 게 있었는데 러시아가 정말 기가 막히게 공을 들여서 만든 게 뭐냐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그 돈바스 지역,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의 민간인들을 계속 폭격했다. 그러니까 양쪽 사망자가 4천 얼마고 공식적으로는 4천 얼마고 이제 4천 명대고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16,0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만든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서 죽은 숫자만 16,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아무리 8년이지만.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그냥 그동안에 그대로 그냥 들어왔고 요번에 이제 사실 들어왔어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다가 요번에 문제가 되니까 다들 뭐 한마디씩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러시아가 아주 탄탄하게 또 러시아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또 서구 좌파들 중에 일본은 러시아를 되게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얘기를 갖고 와서 마치 양쪽에서 죽은 숫자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서 죽은 숫자 16,000명인 것처럼 이번에도 심지어 한국 전문가들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러시아가 정말 잘하는 그게 그 과거에 히틀러 정권, 나치 정권이 했던 그 엄청난 프로파간다전 그대로 또 소련식으로 예, 잘 만들어 왔고 그래서 그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큰 차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푸틴이 얘기했던 게 돈바스 지역에
바로 그러한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일본어 썼거든요. 자기네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많이 죽였다. 예,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런 그 현실 검증도 없이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결론 좀 짓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런 지정학적이거나 국제 정치 경제적인 각각이 얘기하는 그러나 주로 또 러시아가 얘기했던 그런 억울한 부분들 분명히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왔고 아무도 그 어떤 주제에 있어서도 현실과 현장과 현지인들을 직접 들은 바가 거의 없이 그냥 지식인들이 어디서 그냥 더더군다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랜 그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에서 만들어진 그 틀 속에서 계속 우리는 재생산하고 반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현지에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거고 저는 뭐 누차 얘기하지만 반미냐 반러냐 이게 아니라 반전의 관점이고요. 미국과 서구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전쟁만큼은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쳐들어간 게 아니라 러시아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아무리 그런 얘기를 그 쳐들어올 만큼 엄청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전쟁에서 거의 99%의 희생자는 우크라이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설명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증거도 없고. 그리고 엄청난 수의 난민, 1,600만 명, 1,700만 되는 난민들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전쟁의 책임은 분명히 러시아한테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만한 이유는 없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으로 어떤 거를 교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토를 침략해서 자기네 영토를 지금 만들어버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타국 영토를 침략한 걸 넘어서 뭐 정권 교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치고 들어온 것도 빠지고 아니고 예방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방전쟁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선제 타격론 같은 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그런 뭐 핵무기가 있으면 그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걸 제거한다? 그런 것이 앞으로 또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미국만의 선제 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가 그런 걸 함으로써 그 어떤 국가도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미 제국주의가 과거에 싫다고 그들의 그 횡포가 심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서서 독일 나치와 이탈리아 파시즘을 지원할 수는 없다. 그러네요. 예, 예, 분명히 영미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힘들어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독일 나치즘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